매일 10분 하루에 2번 지루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얼굴 한쪽에 그 옅은 갈색만 보여도 너무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이게 거뭇하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맑은 피부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기미 퇴치 방법을 찾아서 저 탐정 김규리가 나섰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내분비 내과 전문의 한성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에 생기는 갈색 반점들 모두가 다 기미는 아닐 테고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얼굴에 나타나는 갈색 반점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게 기미와 흑자, 검버섯 등입니다. 네. 왼쪽부터 일광흑자, 검버섯, 기미 순서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흑자라는 거 저 처음 봤거든요. 네. 점같이도 보이네요. 검버섯과 사실 기미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흑자는 자외선을 많이 받는 부위에 발생하는 색조가 비교적 균질한 갈색의 반점입니다. 여러 개가 자꾸 불규칙하게 쫙 퍼져 있으면 흔히 잡티라고 불리는 흑자고요. 둥글고 크게 한 개씩 딱 보이면 일광흑자라고 합니다. 표면이 살짝 융기된 갈색이나 흑색 반점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사진이 오늘의 주제인 기미인데요. 사진에서처럼 광대, 볼, 이마 등에 넓게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갈색 또는 회갈색의 색소병변입니다.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뽀얗던 얼굴에 어느 날 갑자기 기미가 팍 생기는 이유 도대체 뭔가요? 기미가 갑자기 팍 생기는 것 같지만 네. 사실 기미는 서서히 지속적으로 악화돼서 발견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기미는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어서 주로 30대에서 50대 중년 여성에게서 잘 나타나며 유전적인 경향을 띠기도 하고요. 자외선 노출에 의해 악화되기도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유발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요인이죠? 만성 과자극에 의한 염증 반응과 피부 장벽의 치명적인 손상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입니다. 만성 과자극에 의한 염증 반응은 어떤 의미인 거죠? 만성 과자극이라 함은 얼굴을 문지르거나 만지는 물리적 자극과 각종 화장품 첨가물 성분에 의한 화학적 자극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화장품은 여자들의 평생 필수품이잖아요. 그런 자극으로도 기미가 생기나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피부는 가장 바깥쪽에 표피층과 그 안쪽에 진피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피는 케이크의 크림층, 진피는 케이크의 스폰지 빵층과 유사합니다. 피부의 색소는 멜라닌이라고 하는데 멜라닌은 표피층 가장 아래쪽의 바닥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냅니다. 김규리 씨처럼 정상 피부라면 멜라닌은 표피층에만 안정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네. 거죠. 그런데 피부의 만성 과자극에 의해 염증 반응이 발생되면 멜라닌 세포의 활성화와 더불어 피부 장벽의 손상에 의해 표피뿐 아니라 진피까지 색소 침착과 염증의 파급 효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케이크의 크림층 초콜릿을 멜라닌 색소라고 하면 네. 크림층을 만지거나 자극했을 때 초콜릿 크림이 흘러내려서 빵까지 까맣게 변하는 현상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게 답이라는 거죠? 자, 화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중년 여성분들이 기미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오기까지 패턴이 비슷한데요. 얼굴이 칙칙해지고 기미가 진해 보이면 커플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맞아요. 두터운 화장으로 가리고 또 저녁에는 클렌징을 빡빡 문질러서 네. 화장을 지웁니다. 홈쇼핑을 보시다가 미백에 좋다는 각종 화장품과 연고를 바르다가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가워지는 염증 반응을 겪기도 하고요. 더 색소가 짙어지면 큰맘 먹고 마사지 샵이나 마사지 장비를 이용하면서 주기적으로 물리적인 자극을 줍니다. 기미를 치료하려고 한 이 모든 행동이 과하게 자극하고 악화시켜서 그제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맞아. 그랬지.
내가 기미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세요. 기미는 예방법과 네. 치료법이 결국 일맥상통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평소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미 치료 첫 번째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특히 문지르는 자극과 화장품의 개수를 줄여야 됩니다. 화장품의 개수요? 피부는 잘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스킨도 발라야 되고요. 에센스도 발라야 되고, 아니 꼭 발라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줄여야 된다고요? 전 성분표를 보시면 피부에 도움이 되는 유효 성분은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가 보통 들어있고요. 네. 보통 40가지의 불필요한 첨가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두 번째는 2번 말하면 입 아픕니다. 색소 치료의 가장 기본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진료할 때 저는 꼭 일상생활 기록지를 작성하시게 하는데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할 때만 바르거나 그것도 아침에 한 번만 바르고 계십니다. 그것부터 개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외선 차단제 그거 늘 발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잘 안 발라지고요.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바르라고 얘기는 많이 듣는데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 비 오는 날,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80%가량은 피부에 도달합니다. 또한 자외선 A는 실내에 있을 때도 피부에 도달해서 색소질환, 광노화,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365일 언제 어디서든 꼭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왠지 알 것 같은데요. 혹시 레이저 치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표피에 과한 자극을 주는 파장대나 출력이 아닌 색소 전문 레이저로 약 4개월 내지 6개월간 병변의 변화와 표피, 지피의 회복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반복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진피 재생을 촉진하는 초음파 치료나 미백 성분의 이온 관리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기미를 완화시켜주는 성분의 경구 약제를 복용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면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 진단과 치료에 앞서서 꼭 구분이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요? 간혹 기미라고 진단받고 여러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전혀 호전이 없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는 기미가 아니라 후천성 오타 반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천성 오타 반점이요? 발생 부위나 양상, 연령, 성별이 기미와 아주 유사한 후천성 오타 반점입니다. 이런 분을 보면은 제가 기미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기미 치료를 하러 오신 환자분의 약 30%는 네. 후천성 오타 반점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점은 내부의 과자극에 의한 손상이 아닌 진피 멜라닌 세포의 이상 과증식 때문에 생기는 병변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진해지고 뭉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기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평소에 먹는 음식이나 영양제 등으로 좀 기미가 좋아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미는 과자극에 의한 염증성 손상 질환이므로 항산화제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균형 잡힌 식사, 채소,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재생과 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권장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손상된 구조가 바로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걸 찾는 것보다 나쁜 걸 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